네, 안녕하세요. 10세남입니다. 제가 무릎이 좋지 않아 당분간 뛰기는 힘들 것 같아서 100일 챌린지 프로젝트는 잠정적 보류를 하고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다고 지난 영상에서 예고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책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책을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유난히 한 권의 책 제목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뭔가 책을 통해 지금 저희 상황에 대입해서 위로도 받고 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책 제목은 바로 서동일 대표님의 그건 내 인생이 아니다 입니다. 저자 서동일님은 현재 VR, 즉 가상현실 관련 산업을 이끄는 볼레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이 저자의 이력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2000년대 초 PC게임의 인식이 지금만큼 좋지 않을 때 유명하지 않은 게임 회사를 시작으로 이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을 거쳐 UI 프로그램 개발 회사의 한국 지부장이 됐고 이후 회사가 오토데스크에 합병됨과 동시에 오토데스크 코리아 게임웨어 사업 총괄 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상현실의 비전을 보고 퇴사 후 오큘리스라는 스타트업의 한국 지부장이 되었고 해당 회사가 페이스북에 매각된 후 페이스북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9개월을 근무 중에 아직 가상현실에 관심이 없었던 한국의 현실을 깨닫고 페이스북을 퇴사하고 볼레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를 창업한 이후 회사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재직 중에 계십니다. 뭐가 참 많죠? 이력이 정말 화려하신데요. 여기까지가 저자 서동일 대표님의 행보입니다. 저자는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의 꿈과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첫 회사였던 유명하지도 않던 연봉 2천만 원 게임 회사에 취업했을 때도 준공무원 신분이 될 수 있던 이 진흥원을 퇴사하고 스케일폼의 첫 한국 지부장이라는 계약직을 시작했을 때도 오토캐드를 만든 오토데스크라는 글로벌 기업을 퇴사하고 오큘리스라는 스타트업에 뛰어들었을 때도 4년을 근무하면 회사 매각 금액 70억 원을 준다던 페이스북이라는 누구나 다 알만한 세계적 기업을 퇴사했을 때도 그 이유가 아직 한국에 정착되지 않은 가상현실 산업에 뛰어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늘 같은 이유로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꿈과 자신의 가치였습니다. 그런 선택의 순간마다 대다수가 회의적이었고 손가락질했으며 걱정하기 바빴다고 합니다. 그런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저자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수냐고 묻는 말, 취업은 했느냐는 말, 연봉은 얼마가 되느냐는 말, 얼마나 큰 회사냐고 묻는 말에 긴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 같이 꿈을 이뤄나갈 동지가 필요한 것이지 모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냥 의미심장하게 씩 웃는 것으로 충분하다. 꿈을 향해 나아간다고 좌절이 없는 건 아니다. 불안도 있다.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한심해 보여도 내 꿈의 커다란 그림 중 일부를 그리고 있는 중이었다. 꿈을 이뤄나가면서 좌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꿈의 가치를 낮게 보는 것이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 좌절에 넘어지고 불안에 흔들리면서 그래도 나아가야 한다. 꿈은 좌절과 불안을 넘어야 이루어진다. 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요즘은 정말 꿈을 꾸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게 참 힘든 시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언젠가부터 이 꿈이라는 단어 자체가 허황된 단어가 돼버렸고 단지 좋은 직장, 즉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과 같은 안정된 직장을 들어가는 게 최고가 돼버린 시대입니다. 저자가 이 책에 소개한 본인의 선택들은 낡은 가치와의 싸움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얘기하는데요. 낡은 가치에 따르면
진흥원을 그만뒀으면 안 됐고, 오토데스크를 그만뒀으면 안 됐고, 페이스북에 뼈를 묻어야만 했다. 안정적인 직장, 좋은 직장에 대한 낡은 가치를 버려야 한다.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이라는 낡은 가치도 버려야 한다. 돈은 꿈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성공의 기준이 아니다. 이후 저자는 이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이 여러분이 살고 싶은, 그래서 선택한 인생인가? 사람들이 직장을 보는 관점은 두 가지다. 얼마나 안정적이냐, 얼마나 많은 연봉을 주느냐. 내가 안정과 돈을 포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걱정하고 손가락질했고,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그들이 생각하는 직장의 가치와 맞아질 때는 박수를 쳤다. 나는 안정과 높은 연봉을 직장 선택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낡은 가치라고 생각한다.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가치이다. 그럼 저자가 말하듯이 이 안정이나 높은 연봉 등의 낡은 가치가 왜 우리 대다수의 기준이 됐을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 세대의 가치를 이식받았다. 그리고 한창 꿈을 꾸어야 할 나이에 꿈을 버리도록 강요받았다. 때때로 우리를 아끼는 사람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안내하기도 한다. 그들은 분명 선이다. 조금의 악의도 없다. 저자의 말처럼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영향은 막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수에 맞게 살아라.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해라. 라는 등 당신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자식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주입시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마음만큼은 선이었겠지만 무의식에 그 독이 든 씨앗이 심겨져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비단 부모님이나 가정의 영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계와 조직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가족,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과 친구들과 학교, 성인이 됐을 때는 사회 구조나 흐름, 조직이나 또는 뉴스나 예능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참 많은 외국어 학원과 참 많은 학원생들이 있다. 그들 중 몇이나 자기가 원하는 언어를 배우고 있을까? 학교 시험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공무원 시험 조건에 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원생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기업은 우수한 영어 능력은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너에게 월급을 줄 곳이 원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 청소년기를 포함해 성인이 되어서도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 그렇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강압적으로 전달하면서 겁을 주고 불안하게 만든다. 기성세대가 우리에게 주입한 직업 선택의 기준은 바로 돈이다.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할 일은 좋은 대학, 높은 학점, 어학 능력, 인턴 경험, 유학 등이었다. 누가 나에게 얼마의 돈을 줄 것이고 그 돈을 받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명제와 태도는 수동적이고 낡은 것이다. 이 명제를 어떻게 나를 즐거운 흥분으로 가득 차게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에 도움을 줄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한다 라고 말이죠. 이후에도 저자는 계속해서 기성세대를 비판하면서도 청춘들에게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꿈을 꿔야 하는지 말해주는데요. 그건 2부 영상으로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